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학 정규 강의 첫 번째 가보일주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름은 오리엔테이션이었는데 다른 내용도 많았고요. 첫 강의 치고 난이도도 꽤 있었습니다.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앞으로 정규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만 다뤘으니까요.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사주 세력, 육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나와 같은 오행이면 비겁이라고 했고요. 나를 돕는 오행이면은 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식상은 내가 도와주는 오행을 얘기하고요.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 내가 공격하는 오행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관성은 나를 공격하는 오행, 나를 극하는 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주 세력을 살펴보려면은 내 편과 상대편으로 나눠야 됩니다. 내 편은 비겁과 인성이 내 편이고요. 상대편은 식상, 재성, 관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아래 사주를 보면서 사주 세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간이 신금입니다. 우선 내 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오행인 월간에 신금이 있고요. 또 같은 오행 좀 찾아볼까요? 같은 오행 시지에 유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같은 오행이 여기까지 있고요. 그럼 내 편 중에서 인성을 찾아볼까요? 나를 돕는 오행. 흑은 쇠기운을 돕는다고 그랬죠? 여기 일지에 미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 편이 있나요? 그 외에 내 편은 없고요. 그 나머지는 연간의 병화, 시간의 정화, 연지의 임목, 월지의 묘목이 있습니다. 세력을 한번 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일간이 신금인데 옆에 친구인 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인 유금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력을 갖췄죠. 그리고 이 미토가 일간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름대로 사주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연간의 병화, 요 연간의 병화를 한번 보자고요. 이 병화가 관성입니다.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불은 쇠를 녹인다고 그랬어요. 이 불의 강약을 한번 보시자고요. 요 병화가 나무의 생을 받았네요. 또 옆에 묘목이 또 땔감이 되어줍니다. 연지 임목이 땔감이 되어주고 묘목이 땔감이 되어주네요. 불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정화도 불이 강해지는데 역할을 해줍니다. 이걸 보시고 느끼셔야 되는데 쇠의 기운과 불기운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간 자체도 세력이 강해져서 힘이 있지만 이 관성, 불기운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 사주의 조도 한번 볼까요? 이 사주의 기운, 이 사주의 기운은 어떨까요? 따뜻할까요? 아니면은 차가울까요? 차가우려면 물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의 물기운이
물기운을 관장하는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뜨겁고요. 이 쇠기운들도 상당히 뜨거움을 느낄 겁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다음 사주 일간이 무토네요. 흑입니다. 내 편을 찾아볼까요? 비겁. 비겁이 사주에 없네요. 흑기운이 아예 없고요. 또 내 편 중에서 인성, 나를 도와주는 오행 찾아보면은 여기 일지의 오화, 일지의 오화가 흑을 도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대편입니다. 상대편을 보니까 모두 물이네요. 양기운에 큰 물도 있고요. 음기운에 작은 물도 있는데 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물이 상당히 많아져서 이 흙이 거의 쓸려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 편이 작은 촛불 오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매우 약한 편이고요. 이 작은 촛불 오화도 이 많은 물들에게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기 세력이 이 무토 일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조 기운을 한번 볼게요. 이 작은 촛불이 있긴 있는데 일간을 돕고 있긴 있지만 거의 꺼지기 직전입니다. 거의 꺼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 많은 물들에서 꺼진 상태고 이 물 세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주의 기운은 매우 차가울 것입니다. 따뜻함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조는 차갑다. 그리고 일간의 세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육친 중에서 관성, 식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관이 있고요. 정관이 있습니다. 평관은 일간을 극하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면은 쇠가 관성이 되죠. 쇠 중에서 같은 양기운인, 간목이 양기운이죠. 같은 양기운인 경금이 평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양기운인 신금이 평관이 될 것입니다. 간목을 기준으로 정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관은 음양이 다른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간목이면은 같은 쇠 중에서도 신금, 그 다음에 유금, 신금, 유금이 정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의미로는 직업 또는 본인의 기질을 컨트롤하는 제어 장치를 의미합니다. 관성이 잘 발달된 사람은 직업 운이 좋고요. 관성이 잘 발달된 사람은 본인의 어떤 기질을 잘 컨트롤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친으로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성 배우자를 얘기하고요.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성의 경우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사주에 보면 관인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인상생은 관성이 인성을 돕고 인성이 일간을 돕는 거거든요. 요게 매끈하게 잘 되면은 학문적으로 영향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간을 간목이라고 하면요. 인성은 물이 되겠죠. 임수라고 볼까요? 임수. 그 다음에 관성을 경금으로 볼게요. 우선 쇠는 물을 돕는다고 그랬죠. 물은 나무를 돕고 이렇게 매끈하게 잘 되면은 관인상생이 돼 있다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영양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사주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 임수가 없고 바로 요 경금이 이 간목을 극하게 되면은 관인상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뛰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고요.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관성이 나쁘게 잡혀 있어서 직업적으로도 그 사주 주인공은 고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전에 일간이 간목인데 인성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금 관성이 있으면은 책임감이 높을 것이고요. 만약에 임수가 없다고 하고 이 경금이 간목을 치게 되면은 책임감이 너무 높게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결정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뭐 임수는 뭐 인성은 이렇게 있는데 이 경금 관성이 없다 그러면은 책임감이 없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그런 의미로 보게 됩니다. 식상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식신, 일간이 생하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 상관, 일간이 생하면서 음양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일간을 간목으로 해볼까요? 일간을 간목으로 보면은 음양이 같은, 그리고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 불인데 불 중에서도 요 양기운의 불이 되겠죠. 병화, 그 다음에 사화. 사화가 이제 양기운의 불이죠. 간목이 양기운이니까 같은 양기운이 식신이 될 것입니다. 상관, 일간이 생하면서 음양이 다른 경우 똑같이 뭐 간목으로 볼까요? 간목이면 불 중에서도 음기운의 불이겠죠. 정화, 그 다음에 이제 오화. 오화가 음양이 다른 불이 돼서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의미로는 의식주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상이 잘 발달된 사주들을 보면 예기능에 대한 어떤 소질이 있습니다. 뭐 식상이 도화살로 잡혀 있으면은 예기능에 대해서 많은 소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재물을 끄는 수레, 식신생재라고 그러죠.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재성이 재물을 얘기합니다. 이 식신과 재성이 잘 조화가 되는 경우 식신생재가 됐다고 해서 재물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친적으로는 여성의 경우 자식을 의미하고요. 기타 사항들을 보면은 사주가 강하면서 식상이 발달하면 의식주 및 재물복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성이 발달된 경우에 재물복이 있다고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재물복을 식상을 보고서 재물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상은 관성을 극한다. 특히 여성이 식상이 발달된 경우 관성을 의미하는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간을 간목으로 봤을 때 식상은 이제 불 기운이 되겠죠. 병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관성은 이제 쇠 기운이 되는 거죠. 뭐 경금이라고 해볼까요? 경금이라고 하면은 이 식상이 발달한다는 의미가 이 간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불기운이 강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불기운이 강해지면은 쇠기운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불기운이 쇠를 녹이기 때문이죠. 요 경금이 관성을 얘기하는데 이 관성이 이성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상이 발달된 경우에 이성 배우자 관련해서
운이 되게 약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발달하면은 관성을 극한다고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하게 됩니다. 관성이 약하고 식상이 발달된 경우 신약한 사주이나 기질적으로 강하고 심리적으로 지는 것을 싫어한다. 예를 들어서 이 불기운이 일간이 간목일 때 불기운이 강하면은 관성을 치게 된다고 그랬죠. 요런 경우 요 일간 사주 주인공이 되겠죠. 사주 주인공의 어떤 심리적인 성향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식상이 발달한 사람의 경우에는 기질적으로 매우 강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살을 공부해 볼 텐데 좀 쉬운 신살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부살이라는 게 있고요. 상처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부살은 상자가 일을 잃는다는 의미죠. 잃는다는 의미인데 지압이 부자죠. 그러니까 남편을 잃는 살. 상처살은 잃긴 잃는데 부인을 잃는다는 살이거든요. 뭐 진짜 뭐 부인이나 남편을 떠나보낸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부분이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에 보면 지지가 있죠. 그 지지에는 방합이 있습니다. 상부살, 상처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지의 방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지에 임묘진이 있으면 요걸 큰 나무로 이렇게 보고요. 사오미 불이죠. 그리고 흙. 이 사오미가 같이 있으면은 사오미 합이라고 그래서 큰 불구덩이로 봅니다. 신유술, 쇠, 흙이죠. 요거를 금국, 큰 어떤 쇠 기운의 덩어리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지지의 해자축, 물하고 흙이죠. 요 해자축 합이 있으면은 큰 수국, 물바다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례별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살을 보는 방법은 연지가 속한 방합의 첫 번째 오행의 바로 전의 오행. 무슨 말이냐면은 연지가 축토면은 연지가 여기 축토가 있죠. 축토는 해자축입니다. 그럼 그 바로 앞이라고 하면은 신유 술 합국이 있죠. 신유술 금국. 요 신유술 금국에 바로 앞 여기 술토가 있죠. 이 술토가 지지 중에 있으면은 상부살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상처살은 연지가 속한 방합의 세 번째 오행의 바로 뒤에 오행. 예를 들어서 연지가 여기 축토가 있습니다. 축토가 있으면 해자축 방합의 바로 뒤에 오행은 임묘진 목국이 되겠죠. 이 임묘진 목국에 이 임목이 있으면은 상처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상부살, 상처살 개념은 지금 설명만 드려서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요. 뒤에 사주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오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오일주는 일간이 간목이고요. 일지가 오화인 일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오일주라고 하고요. 우선은 간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간목은 큰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기운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간목은 성격적으로 매우 어집니다. 명예지향적이고요. 불이야 타협하지 않고요. 천간에 나오는 첫 번째 글자가 바로 간목입니다.
되지 않는 어떤 성향도 갖고 있고요. 건강적으로는 이제 뭐 신체 기관 중에 간, 담, 머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봄을 의미하고 아침, 뭐 따뜻함, 신맛, 그 다음에 색깔로는 뭐 청색, 방향으로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화는 조그만 불입니다. 음기운의 불, 등촉화, 작은 촛불, 음기운. 띠동물로는 말을 뜻하죠. 그래서 뛰어다니는 말을 뜻하기도 하고요. 간목과 우화의 관계를 보면 목생화입니다. 그래서 이 우화는 이제 식상이 되고요. 식상 중에서도 음양이 다른 상관에 속하게 됩니다. 우선 나무는 물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이 불기운이 생기면서 수분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지식한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이 갑오일주는. 사주를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시면 불기운이 강한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강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 간목 자체가 불을 만났으니까 이 간목 자체가 이제 어질고 명예지향적인데 이 불을 만나서 더욱더 고지식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보면서 갑오일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주 보면은 을축년, 병수월, 갑오일, 신미시의 여성입니다. 갑오일주니까 일간이 당연히 간목이 될 것이고요. 내 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내 편은 연간에 을목이 있네요. 그리고 인성을 찾아볼까요? 인성 물기운이죠. 물기운은 사주 원판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대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요 불기운의 세력을 한번 볼게요. 이 불기운은 여기 일지에 오화가 같은 세력이 있네요. 같은 세력이 있고요. 요 불기운을 나무들이 힘을 강하게 해줍니다. 나무들이 땔감이 돼주네요. 사주에 엄청난 불기운이 생겼습니다. 불바다가 됐네요. 그리고 요 흙들 한번 볼게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지장간 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축토는 물을 품었고요. 이 술토는 불을 품었고요. 미토는 불을 품었습니다. 이 축토의 물은 요 불기운에 의해서 상당히 말랐고요. 요 술토의 불기운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미토의 불기운도 커졌고요. 이 사주 전체적으로 엄청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요 신금 볼까요? 요 신금이 쇠조각입니다. 작은 쇠조각이고 음기운이고요. 요 쇠조각 어떻게 됐을까요? 이 쇠조각 불바다에 의해서 녹았습니다. 힘이 없어요. 요 쇠조각이 관성이에요. 이성 배우자 또는 본인의 어떤 성격, 기질을 컨트롤하는 제어 장치를 얘기하죠. 요 관성이 불기운에 의해서 상당히 힘이 약해졌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갑오일주의 사주 주인공의 성격은 상당히 고지식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질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 주인공의 성향은 어떨까요? 우선은 사주에 불바다가
돼 있으니까 성격적으로 매우 강할 것이고요. 또 관성이 약해졌으니까 본인의 어떤 기질을 컨트롤하는 제어 장치도 무너진 상태거든요. 기질적으로 매우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성 배우자 운 떨어지고요. 아까 상부살 공부했었죠? 상부살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상부살은 연지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연지는 이 축토죠. 축토의 지지방합은 해자축입니다. 그 전에 방합을 본다고 그랬죠. 그 전에 방합은 신유술이에요. 이 신유술의 마지막 글자, 이 술토가 있으면은 상부살이 있는 겁니다. 여기 술토 있나요? 술토 월지에 있습니다. 요게 상부살이 되죠. 이 술토가 상부살이 됩니다. 관성이 약해서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하고 상부살이 있으면은 이성 배우자 운이 안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성 배우자 운이 안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서 출근 시에 그리고 퇴근 시에 스마트폰으로 제 강의만 들으시면은 사주학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스마트폰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